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영입인재 12호 박영주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4년생 55세시고 경남 거창 출신입니다. 박영주 씨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도전으로 또 새 영역을 개척하였던 분이고, 또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성공시킨 분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농업미생물을 전공하셨고요. 친환경 종합 브랜드인 에코세상의 특허권자이시기도 합니다. 코디 에코 하우스 대표시고, 현재 고향인 거창에서 젊은 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독학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살아있는 성공한 중소기업인이십니다. 이분이 왜 어떻게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드렸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번 4.15 총선에 임하는가에 대해서 박영주 씨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영주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내외신 기자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하며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제33대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이한동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치는 중업이며 정치는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취할 직업이 아니며 자신을 죽여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살싱부국의 역사적 소명의식 없이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기까지 크다란 용기와 불굴의 도전정신이 없었다면 감히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과 가정들이 고난과 역정을 이겨내는 도전장이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6.25 참전 유공자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3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거창군 고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험준한 산골이며 오지 중 오지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선 배를 채우는 일조차 어려웠고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부모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 공부할 학창시절에도 책 한 권을 제대로 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그 당시 학력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 중 다행으로 지방 국립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도전 끝에 고려대학교 신설과인 플랜트 프로텍션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애국계 기업인 칼자이스에서 부푼 꿈을 안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빈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던 저에게는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전쟁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평생을 정직하게 벌어서 모아도 집 한 채를 장만하기도 힘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디자인 사업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은 저를 지금의 위치에 올라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지켜졌기 때문에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이자 발전의 원동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간섭하여 국가주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억압하여 아무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도 성공은커녕 사업을 지속하기도 힘든 판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깃털을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이 불만을 넘어 분노가 되어 저를 저항의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에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서민 경제는 붕괴의 길을 맞았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상사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들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및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작은 힘이나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야 하며 세상이 두 쪽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민족의 대학 고대 출신으로서 이번 제21대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감히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도전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공정한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더 나아가 우리들이 꿈꾸는 친환경적인 세상, 바로 에코한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보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는 젊은이들이여 깨어나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운전자가 무민의 운전자이면 탑승한 승객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롭고 유능한 운전자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초스피드로 변화되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인물은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이어 계속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대 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로 바꿔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일 잘하는 머슴을 잘 뽑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머슴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며 주인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있지 않으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일 잘하는 머슴이 되겠다며 뽑아달라고 아우성이지만 막상 예전에 뽑아주었던 그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머슴입니까? 대통령은 머슴 중에서 큰 머슴, 바로 상머슴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 중에서 상주인도 모자라 악덕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버리당무리를 고쳐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연 행동하는 대안 세력은 누구입니까? 저도 한때 그 대안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한 세력의 중심에는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시대 정신에 걸맞게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분열과 반목의 사회에서 탈피하여 통합과 혁신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공화당이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정치 쇄신을 통해 정치에 새롭고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다가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로의 기회임을 명심하시고 표의 향방을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불법 탄핵으로 좌파 독재 정권을 가져다 바친 배신 역적자들을 주권 행사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잘 뽑아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참모섬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이 행복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선거 전후와 같은 성김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유능하고 패기 있는 젊은 후진 정치인을 양성하여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가올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화당이 운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 희망 열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성찰을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많은 분들의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파국민의 많은 우파국민들은 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통합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미래통합당의 가치가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가치와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들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인물을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자유우파 체제를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 침을 뱉은 사람들이 공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공천한다는 겁니까? 자유우파 국민 중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아직도 이 정치가 헌정이 중단된 이 현실의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세보수당이든 자유한국당이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만 바꾸고 당명만 바꾸고 당의 색깔만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시점으로 그 시대는 지나버린 겁니다. 누가 과연 진실이고 누가 과연 거짓인가? 누가 과연 정이고 누가 과연 불인가?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미래 세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러한 정치 공학적 세력들인가? 이것이 4.15 총선이 우리한테 바라는 점입니다. 국민들께서 도도한 움직임을 저희들은 많은 국민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바람들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체제 역사 싸움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거짓에 속았던 그들이 원했던
우파 대통령의 헌정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헌정 중단 사건이 그냥 중단된 사태로 묻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시대적 착오입니다. 21대 총선은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20대 국회가 소위 말하는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20대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좀 더 빨간색으로 가면은 그들의 죄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이 선거를 앞에 놓고 김무성이라는 자는 원포인트 기원을 하자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저희 탄핵 오적 중에서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 세 사람이 불출마설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홍준표와 권선동.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정치판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지 못하면은 총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영원히 정치계에서 떠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금요일 날은 또 다른 인재영입 12호 인재영입분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종로구에다가 후보자를 낸다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화들짝 놀랍디다. 자유한국당은 유성민을 데려와도 되고 우리 공화당은 종로구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그런 궤변들이 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4번 겨울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비바람, 눈바람 맞으면서 투쟁해 있는 세력들이 보수 분열 세력에 어떠들은 무슨 그런 궤변들이 있습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완전히 시스템을 다 갖추는 2년 반, 3년 동안 한마디 못하고 두더지 새끼들 같이 물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저항하고 싸웠던 세력도고 보수 분열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이 탄핵의 문제 또 20대 국회에서의 용기 없이 불종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들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그들이 이 시점에서 얼마나 역사에 배신을 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많은 젊은 인재들이 전문가들이 노크를 하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전 지역구에 현실적으로 호남 지역은 어렵습니다만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을 여러 기자님들이 잘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